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요. 정말 소름이 오싹 돋을 겁니다. 강남을 주름잡던 조폭 두목이 밤에 술에 취해 처녀무당의 다리를 한번 쓱 쓰다듬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두 다리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뇌졸중인 줄 알았대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MRI를 아무리 찍어봐도 뼈에도 신경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원인조차 찾지 못하자 결국 그 잘 나가던 조폭들은 무당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제발 살려달라며 엉엉 울며 빌게 되죠. 과연 갓 신내림 받은 이 처녀 무당에게는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큰 복이 찾아갈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불과 하루 전 그의 허벅지를 만진 바로 그 순간부터 강인철의 운명은 이미 끝장나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강인철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정신없이 달려들어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울부짖으며 제 다리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내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개자식들아,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들은 모니터를 다급하게 확인하며 소리를 질렀고 삐 삐심전도 기계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응급실 전체를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철은 자신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마구 쥐어짜며 감각을 되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마치 마네킹 다리를 만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시뻘겋게 뜨며 간호사에게 악을 썼어요. 지금 뭘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거야. 빨리 뭐라도 해보라고. 당장. 하지만 간호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당황한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떡 벌어진 어깨로 강남 뒷골목을 활보하며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그야말로 아나무인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인철의 머릿속에는 어제 일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처녀무당의 점집, 붉은 천과 부적으로 가득했던 그 비좁은 공간, 그리고 그가 희죽거리며 손을 뻗어 만졌던 그 여자의 매끄러운 허벅지. 아,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식는 것 같더니 벽에 걸린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다가와 인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환자분, 침착하세요. 지금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인철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죠. 3시간 전, 서울 강북구의 어느 허름한 골목,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지유는 자신의 작은 점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오열하고 있었어요. 겨우 31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그녀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이런 치욕까지 당해야 하는 걸까요? 실령님, 지유의 목소리는 방 안의 좁은 공간을 공허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축 덮은 채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가녀린 두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어요. 한때 누구보다 깔끔하고 단정했던 그녀는 이제 색색의 무속복을 걸치고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주는 신내림 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유의 손에 쥐어진 청옥 목걸이가 그녀의 눈물방울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이 목걸이는 그녀가 신내림을 받은 첫날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건네준 신물이었습니다. 이걸 잃는 날엔 내 영혼도 함께 잃게 될 것이다. 그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죠. 점집 주변의 골목 풍경은 지유의 처지와 참묘하게 어울렸습니다. 낡아빠진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삐걱 흔들리고 어두컴컴한 골목 곳곳에는 정체 모를 가게들이 즐비했죠. 기름에 무언가 튀겨지는 고소한 냄새와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역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대낮에도 어둑어둑한 그런 곳이었어요. 지유의 점집은 바로 그런 골목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방 한 칸짜리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수십 장의 부적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천장에는 붉은 천과 작은 청사초롱이 달려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낮은 소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점을 보는데 필요한 쌀알과 엽전 같은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이런 음침한 환경에서 지우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었죠. 하지만 신병은 그녀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섭게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끔찍한 환영들, 귓가에 맴도는 이상한 소리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경련과 의식 저하까지 결국 그녀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 곁을 떠나갔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연인마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처음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며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했죠. 하지만 어느 날 지우가 무의식 중에 내뱉은 예언이 소름 돋게 맞아떨어지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동네 할머니의 잃어버린 금반지 위치를 정확히 짚어낸 것을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지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지우는 더욱더 외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신통한 능력만 필요로 할 뿐, 한지우라는 인간 자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지우에게 강인철의 등장은 또 하나의 끔찍한 시련이었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에 강남 일대를 주름잡는 조폭 보스였던 그는 영적인 힘이나 무속 신앙 따위는 그저 사람들을 등쳐먹는 사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오직 돈과 주먹, 폭력만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인철은 평소처럼 번쩍이는 검은 정장을 빼입 거들먹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굵기만 한 금목걸이가 번쩍거렸고 손목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도 모두 비슷한 차림새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야, 이쪽 골목은 어떻게 된 건가? 인철이 턱짓으로 골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인 최준호가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형님, 아직 이쪽은 저희가 보호비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나가다 보니 저 안쪽에 점집이 하나 있는데 장사가 제법 된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30 중반의 나이로 어릴 적 무속인 집안에서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에 대해 아주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려우면서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기묘한 감정이었죠. 그의 왼손 약지에는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은 저주의 징표라는 작은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철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점집허. 그런 미신 덩어리들한테도 돈을 뜯어내야 진짜지. 가보자. 구경이나 하게. 그들이 지유의 점집에 들이닥쳤을 때 지유는 막 한 손님의 상담을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이 쾅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했습니다. 인철은 방안을 휘둘러 보며 킥킥거렸어요. 이야, 이게 뭐야? 완전 사기꾼 소굴 같은데. 근데 주인은 제법 빤빤하네. 지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무엇이든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앉으시지요. 하지만 인철의 관심은 지우의 점술 능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는 지우의 얼굴부터 시작해 온몸을 끈적한 시선으로 훑어보며 비웃었죠. 야, 너 진짜 무당 맞아 이렇게 반반하게 생겼으면 딴 일을 해도 돈 잘 벌겠는데. 인철의 말에 뒤에 버티고 서 있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저속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철은 대답 대신 지우에게 성큼성큼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관리를 좀 하거든. 당연히 너희 가게도 보호비를 내야지. 안 그래? 보호비요. 지우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이런 험악한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 보호비. 매달 적당한 액수를 내면 우리가 내 가게를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지. 누가 와서 깽판 치지도 못하고 장사도 더 잘 될 거고. 인철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정도인데요. 보호비를 낼 만한 여유가. 그때 인철이 갑자기 손을 뻗어 지우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여유가 없다고 그럼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지. 지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지만 인철은 더욱 바싹 다가왔습니다. 넌 정말 딱 내 스타일이야. 특히 이 허벅지 아주 그냥 탐탐스럽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철의 더러운 손이 지우의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지우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살랑살랑 섬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인철은 그 기묘한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우를 희롱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뭐하러 이런 음침한 곳에서 썩고 있냐?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 지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푹 숙였고 바로 그 순간 목에 걸린 청옥 목걸이가 성광처럼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방 안에 어디선가 둥 Why? Why? 은은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죠.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움찔했습니다. 형님 뭔가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인철은 준호의 말을 비웃으며 무시했어요. 야, 이 겁쟁이 자식, 뭐가 이상해 재밌기만 하구만. 바로 그때 지우가 조용히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금 신께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인철은 배를 잡고 크게 웃었어요. 심푸아, 그딴 게 있긴 뭐가 있어. 이 세상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이 아가씨야. 하지만 그날 밤 인철은 아주 기이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물속으로 끝없이 빠져들어가는 꿈, 자신의 두 다리가 서서히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꿈,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저주를 퍼붓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철은 왼쪽 다리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마치 다리에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것처럼 저릿저릿했죠?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A씨,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인철은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편 지우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방 안은 촛불 몇 개만으로 어둑하게 밝혀져 있었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손에 쥔 청옥 목걸이는 밤새도록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제 의지인가요? 아니면 신령님의 뜻인가요? 지우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의 오랜 친구인 이수진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진은 초등학교 교사로 갑자기 무당이 되어버린 지우의 변화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죠. 지우야, 너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수진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다른 선택이 있어? 이게 내 운명인걸. 어떡해. 운명 지우야. 이건 운명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제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와. 수지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우는 힘없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내가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이런 삶이 너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언제든 무슨 일이든 생기면 꼭 나한테 연락. 난 항상 내 편인 거 알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지우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정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평소 가끔 찾아오던 단골 손님인 김영수가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항상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고 말수가 적었지만 지우에게는 묘한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따라 안색이 몹시 어두워 보이시는군요. 지우 씨. 김영수는 지우의 표정을 찬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선생님, 그냥
가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서요. 김영수는 지유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지유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그저 점이나 치는 정도로만 여기는데 김영수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은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지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영수는 그저 온화한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작은 청사초록 모양의 목걸이를 무심결에 살짝 만졌죠. 지유는 그 순간 이 김영수라는 남자 또한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인철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왼쪽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멀쩡하던 오른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 돌팔이 의사들아. 인철은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혈관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다리는 실제로 감각이 없어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뭐 정신병이란 말이야. 인철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증상입니다. 병원을 나선 인철은 최준호를 불렀어요. 야, 준호야. 아무래도 이상해.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혹시 그 무당년, 그년한테 뭔가 있는 것 같지 않냐? 준호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형님, 무속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냐? 인철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준호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형님. 그날 밤, 인철은 또다시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지우가 직접 나타나 그를 서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저주를 퍼붓는 꿈이었어요. 꿈속에서 지우는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동굴 속처럼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And two. 인철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른쪽 다리마저 완전히 마비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예 감각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날, 인철은 결국 휠체어를 타고 조직의 아지트로 향했어요. 부하들은 그의 충격적인 모습에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철은 분노와 공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무당년, 틀림없어. 그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해. 당장 찾아가 봐야겠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님, 다시 가시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닥쳐. 내가 왜 이딴 꼴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해. 인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유는 점집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곧 뭔가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녀는 방안 곳곳에 부적을 더 꼼꼼히 붙이고 촛불을 여러 개 켰습니다. 문득 지유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한 사람을 저주하고 망가뜨리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유는 그날 인철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똑똑히 떠올렸습니다. 그의 더럽고 끈적한 손길,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 고통받았을 수많은 약한 여성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니야, 이건 저주가 아니라 정당한 응징이야. 지유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골목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인철과 그의 부하들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인철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당년 당장 나오라고 해. 어디 있어? 인철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인철과 눈이 마주치자 둘 사이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이게 다 내년이 한 짓이지. 그렇지. 인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뿌린 악행의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 열매를 맺은 것뿐입니다. 뭐 무슨 개 같은 헛소리야. 인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풀어내다리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안 그러면. 그때 준호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여기서 더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형님, 인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뭐야? 너도 인연편이야. 바로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양심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무속의 힘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신비로움과 경외감도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인철이 지유에게 저지른 짓은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형님, 저는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일에 함께할 수 없겠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인철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최준호? 너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양심의 선택입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촛불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벽에 붙은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마구 펄럭이기 시작했죠. 지유의 목에 걸린 청욱 목걸이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푸른빛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유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당신의 죄를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철은 그 순간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독한 자존심이 그를 막아섰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인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몸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으악!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진 인철은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형님, 준호가 달려가 인철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지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인철을 내려다보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당신의 죄를 뉘우치세요. 인철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절대 안 돼. 바로 그 순간 골목 끝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랍게도 김영수였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온몸에 풍기고 있었죠. 지유 씨, 이제 그만하시지요. 김영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과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유와 준호, 그리고 다른 부하들까지 모두가 홀린 듯이 김영수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거든요. 당신은 대체 지유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영수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이 세상의 어지러운 균형을 바로잡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유 씨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의 목에 걸린 청사초록 목걸이가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지유의 청옥 목걸이와 아름답게 공명하며 방 전체를 환하게 밝혔죠. 이 남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귀한 힘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데 쓰여야 마땅합니다. 김영수의 말에 지유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유가 인철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김영수가 인철을 향해 가만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인철의 몸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인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온 악한 행위들의 결과물, 즉 업보였죠. 인철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폭력, 강요,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얼굴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인철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뼛속까지 사무치는 진정한 후회를 하게 된 거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인철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영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복수를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와 치유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우는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추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신령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인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의식을 시작했어요. 방 안의 촛불들이 더욱 밝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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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인철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는 정화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몇 분 후 모든 의식이 끝났습니다. 인철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다리를 움직여 보았어요. 아주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풀렸다. 인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후의 일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철은 자신의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경찰에 자수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쳤던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준호는 인철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으로서 모든 수사에 협조했고 나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수진도 지우의 놀라운 변화를 느끼고 그녀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졌어요. 지우야, 네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우는 친구의 말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계속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수진아, 그들의 우정은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어요. 수진은 이제 지우의 특별한 능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지우도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을 감사히 받아들였죠. 김영수는 지우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의 말처럼 지우의 점집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지쳐 진정한 위로와 깊이 있는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었죠. 몇 달 후, 지우는 점집 앞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무당. 한지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롭고 온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지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항상 우리 동네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우는 그런 따뜻한 인사들에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걸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낯선 여인 한 명이 점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깊은 우울함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 있는데 여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엇이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곳에서는 당신의 모든 이야기가 안전하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아픈 고민을 가지고 지우를 찾아왔어요. 지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언제나 진심으로 들어주고 가능한 한 최선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신비로운 점술로,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으로 지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오직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는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시련과 아픔들이 모두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진정한 상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점집 창가에 앉아 가만히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청욱 목걸이가 들려 있었고
그것은 이제 거친 빛이 아닌 부드럽고 온화한 빛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지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결국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완벽한 평화가 자리 잡았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없었죠. 오직 현재 바로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점집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어제는 분명 없었던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호기심이 생긴 지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보았어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기이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운명은 바로 내 가장 가까이에 있다. 1. 지우는 그 글귀를 보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시련과 새로운 모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닥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득 지우는 인철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인철 또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묵묵히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날 오후 지우는 준호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누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어머,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럼 잘 지내고 있고 말고 너는? 네. 누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일도 시작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철이 형님 소식을 좀 들려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지우는 귀를 기울였어요. 형님이 지금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계세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목욕시켜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정말, 아, 그래? 정말 다행이다. 형님이 누나에게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신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지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야. 그건 인철 씨. 그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전화를 끊은 후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는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와 꿈,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지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아름답게 얽히면서 더 크고 위대한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야.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 지유의 점집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위안이 되어 주었죠. 며칠 후 지유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넓은 들판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서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간절한 표정으로 지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지유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당신이 그동안 배운 지혜들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꿈에서 깬 지우는 무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단순히 이 작은 점집 안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더 넓은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부터 지유는 주말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강연을 시작했어요. 주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마음의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만드는 지혜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몇 명만 찾아왔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지유의 강연을 들으러 온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작은 소모임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죠. 우리가 겪는 아픔의 종류는 모두 다르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공통된 무언가가 있어요. 지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연결감이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 모임은 희망의 모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지우는 그 모임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홀로 어둠 속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던 무당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오랫동안 쓴 일기장을 펼쳐보았어요. 신내림을 받은 직후에 혼란스러웠던 날들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녀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지우는 혼자 말하며 감격에 젖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청옥 목걸이를 가만히 쥐고 눈을 감자 그녀는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 속에서 지우는 또 다른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지우가 아니라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훨씬 더 늙은 모습의 자신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밝고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미래의 지우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고생 많았어. 너의 모든 선택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두 옳았단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렴. 정말인가요? 현재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그동안 뿌린 수많은 씨앗들이 이제 곧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향기로운 꽃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거란다. 환상이 스르르 사라지고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점집 앞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간판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글귀였죠. 그날부터 지우의 점집은 단순히 점을 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오후마다 향기로운 차 한 잔과 함께 진행되는 작은 담화회가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끔찍했던 아픔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었고 현재의 찬란한 행복은 바로 그 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인생은 정말 신비로워. 지우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절망의 순간이 가장 밝은 희망의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몇 개월 후, 지우는 지역 신문의 특집 기사로 크게 소개되었어요. 골목 속 작은 치유의 공간. 현대판 보살 한지유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과거부터 기적 같은 현재까지의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전국 각지에서 지유를 찾아왔어요. 단순한 호기심에서부터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그 종류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지유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녀의 변치 않는 신념이었거든요. 어느 날, 지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출판사 관계자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죠. 책 판매로 얻는 수익금의 일부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책 집필 과정에서 지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를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신내림을 받은 초기의 끔찍한 혼란, 인철과의 끔찍했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기적 같은 변화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구나. 지우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이 출간된 후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감사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죽고 싶었던 마음을 버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늘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어려움도 언젠가는 분명 의미가 될 거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1년 후
지우는 자신의 점집을 더 크게 확장하게 되었어요. 옆 건물의 일부를 빌려 전문적인 상담실과 조용한 명상실, 그리고 작은 북카페를 함께 만든 거죠. 그곳은 마음의 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지유의 가장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맡아주었죠.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소중한 도구가 된 셈이었어요. 친구 수진도 주말마다 마음의 쉼터를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읽기 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정서 교육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인철도 아주 가끔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지독한 죄책감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유의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내어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이제 그는 과거를 깊이 반성하면서도 현재에 감사하며 새로운 미래를 꿋꿋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우는 인철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인철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의 쉼터는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단순히 상담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깊이 공감하며 다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어느 아름다운 봄날, 지우는 마음의 쉼터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했어요. 쉼터를 찾는 방문객들과 함께 각자의 소원을 담아 꽃과 나무를 심었죠. 이 정원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우는 작은 나무를 심으며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그 정원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형색색 아름답게 변화했어요.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죠. 가을에는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들었고 겨울에는 새하얀 눈이 내린 풍경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정원의 변화처럼 지유의 삶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흐른 뒤 지유는 어느덧 40살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워져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녀의 모습은 마치 10년 전 처음 무당이 되었던 지유,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없어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결국 울음을 왈칵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의 이야기를 제가 천천히 들어줄게요. 아주 천천히요. 바로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끔찍한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다른 사람의 깊은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내린 진정한 선물이었어요. 모든 것에는 닷때가 있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반드시 큰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청옥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목걸이는 여전히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지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따뜻한 빛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우는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이 험난한 길을 무사히 걸어올 수 있게 되었어.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치고 있었고 골목에는 평화로운 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공기 속에는 향긋한 봄의 향기가 가득했죠.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우는 중얼거리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정원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어제 심었던 작은 꽃들이 벌써 파릇파릇 새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생명의 경이로운 신비로움을 느꼈죠. 모든 생명은 이렇게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워. 지우는 작은 새싹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어. 그때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지우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어요. 어이구, 지우 씨. 오늘도 참 일찍 나오셨네. 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우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우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덕분에 우리 늙은이들 마음이 다 편안해져. 할머니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겸손해졌습니다. 아유, 제가 뭘 그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걸요. 하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우는 이미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녀는 단순히 점을 봐주는 기이한 무당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였거든요. 오후에는 어김없이 희망의 모임이 열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정기 모임이 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픈 이야기와 기쁜 소식을 나누었죠. 오늘은 새로 참여한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특히 더 활기찼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잃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거울과도 같아요. 지우는 모임이 끝날 무렵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모임이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지우에게 다가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혼자 앉아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오늘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감사한 일들이었죠. 정말 신기해. 지우는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시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이런 행복한 일들이 이제는 나의 평범한 일상이 되었어. 그때 문득 지우는 오래전 환상 속에서 만났던 미래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 보았던 늙은 자신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는 분명 달랐지만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평화롭고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눈빛. 나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여정에는 결코 끝이 없을 거야. 몇 주 후 지우는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전통신앙의 조화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요청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젊은이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강의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어요.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해 일반인들, 심지어 다른 무속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우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모여들었죠. 저는 오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우는 조금 긴장했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전통과 현대, 신앙과 과학,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우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녀가 처음 신내림을 받게 된 충격적인 과정,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파란만장한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자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신앙이나 전통을 갖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우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의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에 한 여대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끔 이상하고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신이라고 무시하고 저 자신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유는 그 학생을 향해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특별한 경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도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적인 지식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강연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유에게 다가와 개인적인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 노력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유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보람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하루였거든요. 내일부터는 오늘보다 더 바빠질 것 같네. 지유는 피곤했지만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벅차게 기대되었. 몇 달 후, 지유는 정기적으로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언론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유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강북의 작은 골목에 있는 자신의 점집문을 열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출발점이자 나의 든든한 기반이야. 지유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내가 처음 시작했던 이곳을 잊어서는 안 돼. 어느 날 인철이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쉼터를 찾아왔어요. 그의 모습은 예전에 그 거칠고 위압적인 조폭두목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얼굴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죠. 선생님, 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인철은 아이처럼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소식인데요? 지유도 그의 표정을 보며 덩달아 기대가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요양원에서 하던 자원봉사가 드디어 정식 일자리가 됐어요. 이제 저도 정식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철의 목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요와 정말 축하해요. 인철 씨,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인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끔찍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유는 인철의 말을 가만히 가로막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하고 이뤄낸 거예요. 제가 한 건 단지 그럴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보여드린 것 뿐이죠. 인철은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건강하고 희망에 찬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유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가슴 벅찬 순간이었죠. 1년이 더 지나고 지유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강연으로, 때로는 방송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 하지만 지유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마다 정원을 가꾸고 작은 점집을 여러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김없이 희망의 모임을 이끌었죠.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지유는 늘 스스로에게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어느 아름다운 봄날, 지우는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와 현대치유의 융합 프로젝트의 핵심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큰 조직과 함께 일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지유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어요. 저명한 심리학자, 의사, 다른 종교 지도자들,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같습니다. 지우는 첫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진정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목적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우는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과학적인 심리치료 접근법과 전통적인 치유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다른 문화권의 치유 전통에는 어떤 깊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죠. 2년 후 프로젝트는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로 국내 최초의 통합치유센터가 설립되었어요. 지우는 당연히 그 센터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곳은 강북의 허름한 골목 속에 있는 작은 점집이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반드시 그곳을 찾아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했. 여기가 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야. 지우는 그 작은 점집에 앉아 있을 때면 항상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해졌어요.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이 쓴 2번째 책의 마지막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번 책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치유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최근 경험과 깊어진 깨달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마지막 장을 천천히 읽으며 지우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그리고 높이 온 것인지 새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이 끝없이 많다는 것도 알았죠. 인생은 정말 끝없는 여행이구나. 지우는 나지막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머나먼 여행길에서 함께 걸어가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코 외롭지 않아. 그날 밤 지우는 아주 오랜만에 혼자만의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청옥 목걸이를 가만히 쥐고 깊은 사색에 빠졌죠. 그러자 갑자기 또 다른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아직 신내림을 받기 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시절의 풋풋한 지우. 그 어린 지우가 신기하다는 듯이 현재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린 지우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다니. 현재의 지우는 과거에 상처받았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네가 그때의 그 끔찍한 어려움을 잘 견뎌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어린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상이 끝나고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의 눈물이었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나의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수많은 선택 덕분이고 미래의 나는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선택에 달려 있어. 아니, 다음 달 지우는 마음의 쉼터 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초대했죠. 골목 곳곳에는 기념 현수막이 걸렸고 앞마당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만개했습니다. 행사 당일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철도 왔고 준호도 왔고 친구 수진도 왔죠. 그리고 그동안 지우가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기쁜 이야기를 한 아름안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우는 벅찬 감사의 인사로 말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은 결코 저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기적입니다. 인철이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선한 힘을 스스로 믿게 해주셨어요. 행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마음의 쉼터를 처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기적처럼 변했는지.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을 남들 눈치만 보며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난생 처음으로 제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정말 큰 치유가 되었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혼 직전의 위기에 있을 때 마지막 희망으로 이곳을 찾았어요. 지유 선생님의 상담과 여러 모임에 참여하면서 저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유는 마음 깊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지유는 아주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마음의 쉼터는 더욱 크게 확장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공간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뜨거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지유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지유는 홀로 정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은 기분 좋은 저녁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죠. 정말 신기한 일이야. 지유는 혼자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바로 지금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의 순간이 되었어. And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유 선생님. 지유가 돌아보니 놀랍게도 김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신비롭고 온화했죠. 만석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늘 행사에 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유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김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지유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 제가 빠질 수야 없지요. 당신이 그동안 이룬 위대한 것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러 왔습니다. 제가 이룬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룬 거예요. 지유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당신의 역할을 스스로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김영수는 지유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길을 잃고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의 밝은 등대가 되어 주었어요.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요. 지유는 김영수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느껴요.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김영수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지유는 문득 궁금해져 김영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시는데 김영수는 그저 신비로운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언젠가 스스로 찾아야 할 마지막 답입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요.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더 깊게 저물어가고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오늘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지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김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하루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는 있지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갔습니다. 지유는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전히 미스터리하고 신비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날 밤 지유는 자신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일기를 써보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 5년 전의 나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었. 그때의 그 지독한 아픔과 절망이 지금의 이 눈부신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질 줄. 그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기에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 지유는 펜을 잠시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킨다는 것도 배웠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은 쥐죽은 듯 조용했지만 그 깊은 고요함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몇 달 후, 지우는 전국 곳곳에 마음의 쉼터분점을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마다 하나씩 문을 열었죠. 각 지점마다 지유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지유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각자의 지역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정성껏 돕겠습니다. 새로운 운영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다짐을 했어요. 지유는 한 달에 2번씩 각 지점을 직접 순회하며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광주 지점을 방문했을 때 지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70대의 나이 든 할머니였는데 젊은 시절에 무당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가 지금은 은퇴한 상태였죠. 젊은 무당 선생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무당이라는 직업이 정말 많이 천대받고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지독한 편견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드셨더라고요. 정말 대단해요. 지우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 같은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이 길을 조금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선배님들이 그 험난한 길을 먼저 개척해 주셨기에 저는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소중한 전통이 현대에도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무속 전통과 현재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세대를 뛰어넘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죠.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그 만남을 아주 오래도록 기억했어요. 세대를 넘어선 따뜻한 연결감을 느꼈던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1년이 더 지나고 지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치유 전문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처음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에 대한 깊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지우는 강북 골목의 작은 점집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있었어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지우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죠.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어. 지우는 점집 문을 닫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지우 언니? 돌아보니 한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12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아주 특별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어머, 무슨 일이니? 아가, 지우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는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도 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우는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의 머나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넌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면서 천천히 꿈을 키워가렴. 하지만 저는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것들이요. 아이의 말에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지우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언니가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 부모님께 허락받고 이번 주말에 다시 찾아오렴. 아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총총 달려갔어요. 지우는 그 작은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의 시작이구나. 어윈,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다 저마다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바로 그 끊어진 연결고리를 이어주는 것이라는 것. 내가 받은 고통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되고 내가 얻은 지혜가 다른 사람의 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이구나. 지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 후 지우는 자신의 3번째 책을 출간했어요. 이번 책의 제목은 연결의 힘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입니다. 였어요. 책에는 지우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따뜻하게 담겨 있었죠. 책이 출간되자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어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부터 수많은 감동의 메시지가 왔죠. 제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군요.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가치 있다고 느껴집니다. 손주들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지우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아름다운 봄날, 지우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기획했어요.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이라는 이름의 행사였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행사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대 청년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며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간격을 좁혀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우는 행사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한 80대 할아버지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25 전쟁을 이 나라의 산업화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 험난한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요. 한 20대 청년이 이어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할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솔한 대화가 이어지자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이해가 형성되었어요.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되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한 할머니가 지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제 보잘것없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젊은이들을 보니 가슴이 다 따뜻해졌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이 오늘 젊은 세대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세대를 잇는 이야기 나눔은 정기적인 행사가 되었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따뜻한 연대감은 지역 공동체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죠. 5년이라는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지유는 자신의 5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날은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고 따뜻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인철, 준호, 수진, 그리고 그동안 지유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가 지유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정성껏 준비해왔죠. 지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진정으로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철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신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준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셨어요. 저도 물론 그중 한 명이고요. 누나의 선한 영향력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수지는 오랜 친구로서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어요. 지유야, 네가 너 자신만의 길을 꿋꿋하게 찾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도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 넌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친구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좋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어요. 지우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세상 사이를 잇는 따뜻한 연결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지유는 혼자 정원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0년의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죠. 정말 길고 긴 여행이었어. 지유는 혼자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험난했던 여행 덕분에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지.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아름다운 별똥별이 길게 흘러갔어요. 지유는 두 손을 가만히 모으고 간절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별똥별이 사라지고 지우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시간은 쉼없이 계속 흘러갔고 지우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녀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사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졌죠. 어느 추운 겨울날 지우는 어느덧 70세가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희끗희끗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날은 마음의 쉼터의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지점이 생겼고 지난 20년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20년 전 강북의 작은 골목 점집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우는 기념사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바로 그 정신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지우는 처음 시작했던 그 골목의 작은 점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은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소중한 공간으로 잘 보존되고 있었죠. 점집 안에 조용히 앉아 지우는 아득한 과거를 회상했어요. 인철과의 끔찍했던 첫 만남, 그로 인한 지독하게 힘든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기적처럼 일어선 순간들. 정말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지우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어버.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아니, 20년 전 지우를 찾아왔던 바로 그 아이였죠. 이제는 30대가 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나, 미영이 아니니. 정말 많이 컸구나. 지우는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물려주신 그 소중한 가르침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미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작지만 따뜻한 상담소를 열었거든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자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거든요. 잘했어. 미영아, 정말 잘했어. 이제 네가 다른 사람들의 밝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구나. 지우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부터 미래의 희망찬 계획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죠. 미영이 돌아간 후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석양은 내일의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도 봐.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과는 또 다르지만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깊고 고요한 평안과 만족이 있어. 애는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어요. 70년의 인생을 조용히 돌이켜보며 나는 정말 행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물론 죽을 만큼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내가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쓰고 싶다. 특히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I'll say. 일기를 다 쓰고 지우는 청옥 목걸이를 가만히 손에 들었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그 목걸이는 이제 부드럽고 온화한 빛만을 발하고 있었죠. 고마워. 지우는 목걸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 목걸이는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한번 강렬하게 빛났다가 다시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부터 지우는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늦가을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6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깊이 있는 모임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우는 첫 모임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종종
그 소중한 지혜를 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리곤 하죠. 이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노년기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보려 합니다.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깊이 공감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죠. 나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어르신이 맞장구를 쳤어요. 손주들도 이제 다 장성했고 이제는 나만의 취미생활도 좀 찾아보려고요. 지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 깊이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시들이었거든요. 몇 달 후, 늦가을의 지혜 모임은 점점 더 활발해졌어요. 어르신들은 서로의 특기를 살려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기 시작했죠. 시 낭송회, 전통 요리 교실, 손자녀 세대와의 소통, 상담 프로그램 등 정말 다채롭고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지유 선생님 덕분에 노년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유는 그런 반응들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동세대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거든요. 어느 날 지유는 모임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제가 백서를 하나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계절들, 각 시기의 아름다움과 지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도 그 책에 함께 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어린아이처럼 환호하며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평범한 경험이 책으로 출간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책 제작 과정에서 지유는 많은 어르신들과 깊이 있는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으며 모든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 독특하고 소중한 경험들이 보석처럼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내가 젊었을 때는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젊을 때는 오직 미래만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지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1년 후 인생의 계절들 책이 출간되었어요. 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나이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주들에게 이 책을 선물했더니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수많은 반응들을 보며 지유는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그해 겨울, 지유는 아주 특별한 상을 받았어요. 사회공헌 대상에서 평생의 공로를 인정하는 생애 공로상을 수상한 것이었죠. 시상식에서 지유는 짧고 굵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치유자이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깊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상패를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길고 험난한 여행이었지만 그 여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죠. 이제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야. 지우는 혼자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기쁨이 결국에는 다 의미가 있었어. 앤디 포. 그때 창밖으로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흰 눈송이들이 소리 없이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인생도 결국 이 눈처럼 조용히 내려앉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구나.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왔을까요? 지우가 문을 열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몇 년 전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작은 희망의 씨앗이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름 모를 제자 올림. 지우는 편지를 읽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감사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과거의 모든 끔찍했던 일들이 결국 현재의 이 눈부신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사랑,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관계,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꺼이 나누는 것. I'm span. 그날 밤 지우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75년의 긴 생을 조용히 돌이켜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지독하게 힘들었던 시간도, 눈물나게 기뻤던 시간도 모두가 저를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안이 되고 싶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지우가 천천히 눈을 뜨자 방 안이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청옥 목걸이도, 김영수가 남기고 간 청사초롱도 모두 밝고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죠. 마치 지우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의 화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 지우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펑펑 내리고 있었고 온 세상이 순백색으로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어요. 인생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득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지우의 마음은 내일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지우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 하얀 눈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창밖에서는 하얀 첫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골목 전체가 순백색의 깨끗한 옷을 입어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우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되었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설레게 만들었거든요. 인생 이막, 아니 산막도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니? 지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 진정한 젊음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어. 그렇게. 지우의 75년 인생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현재의 지혜가 되었고 현재의 경험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 끝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모든 경험에는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큰 위안과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풍성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 또한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따뜻한 결말을 만들어가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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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